1위농구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네, 12월 첫째 주 KBL 루먼 팩트 1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요즘 스포츠 팬분들은 월드컵 때문에 네. 아주 그냥 행복하실 텐데 네. 그래도 농구는 계속됩니다. 농구도 그렇죠. 관심 가져주세요. 네, 월드컵 파이팅. 네, 그렇죠. 네. 네. 아 근데 그 최근에 정효근 선수가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인상공사를 잡지 않았습니까? 뭐 예. 저희가 조금 이따 가스공사 얘기하겠지만 뭐 브라질 잡겠다 뭐 이런 또 드립을 네. 쳤나요? 아니요. 그 이제 경기 전날이 네. 그였어요. 그 포르투갈전, 한국 대 포르투갈. 포르투갈전. 한국 대 포르투갈 경기를 보고 네. 한국 포르투갈의 격차보다 우리와 인상공사의 격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KGC 인상공사 잡고 네. 지금 4연승 가고 있거든요. 네, 네. 이렇게 축구와 농구가 항상 연결점이 있습니다. 네. 투머치다. 네, 그리고 또 네. 저희 제주 전지훈련 가서 그 네. 이제 지금 점프볼의 이재범 선배님과 네. 가스공사 선수들과 함께 축구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다 이제 그 멀티 유니버스, 네. 네,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축구만 가지고 다 농구도 축구와 관련돼 있으니까 농구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제주 전지훈련 가서 이재범 기자와 네. 이동환 기자가 가스공사 선수들과 친해졌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런 네. 생각 아닙니다. 아, 그냥 농구와 이제, 축구의 연관성. 축구 보시면서 KBL도 떠올려 주시고 농구 생각도 해주시고 이르농구도 더 많이 봐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댓글상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행을 떠나요님이 아반도 전호장 보는 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반도에 대해서 뭐 웨이드를 보는 것 같다. 네. 또는 이제 댓글에서는 웨이드보다는 자모란트 비슷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도 있으셨고 또는 아반도는 사기캐다 이런 얘기 있으셨는데 그 운동 능력 보면 정말 사기캐 같아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스트리트 파이터 아십니까? 네. 거기에 달심 느낌입니다. 달심, 네. 예. 그 달심이 쓰는 약간 기술 동작들 느낌 나죠. 그 쭉 올라오는데 그게 이제 쭉 길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네. 저는 근데 진심으로 아반도 같이 좀 마른 체구가 그렇게 방방 뛰어다니는 거를 그냥 어떤 리그를 통틀어서 사실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닌 것 같아요. 운동력은 그렇죠. 네. 진짜 거의 그냥 NBA 레벨과 비교해도 굉장히 거의 최상급이 아닌가. 네. 세계 최상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호장 보는 줄, 전호장은 이제 슬램덩크에서 그 루키였는데 이제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이제 그쵸. 그런 이제 캐릭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 느낌 비슷합니다. 네. 네. 그리고 나무님이 네. 무슨 에이스가 성장통이 다 있나요? 네. 다 성장했고 그거 보고 7.5억 주고 데려온 거 아닌가요? 아니면 기회 주면서 키우려고 7.5억이나 질러서 데려왔나요? 이거 되게 뼈 때리는. 네, 허웅 선수 얘기고 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허웅 선수의 에이스 성장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저희 또 KCG 편에 좀 말씀드리고 허웅 선수나 라그나 선수가 지금 살짝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SSU님이 KGC 변주영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가끔 턴오버할 때도 있지만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스만 유지해도 MVP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변준영에 대한 칭찬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12월 아닙니까? 네. 이제 내년 되면 이제 50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네. 최근에 어떤 유행어로 쌉 가능하다. 쌉. 이거 비속어 아니죠? 그럼요. 이거 굉장히 10대 대사에서 많이 이것도 쓰였던. 쓰였던. 요즘 약간 유행이죠. 끝났습니까? 네. 요즘에 저도 씁니다. 예. 쌉 가능. 쌉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변주영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한번 KGC 부분에서 한번 조명을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KGC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정규리그 1위 선수가 MVP에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강력한 후보군 중에 한 명이 변주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조금 이르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까지 페이스 보면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돌풍의 주인공 한국가스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공사 7승 9패고요. 7입니다. 네, KCC 잡고 KGC 잡고 여기에 KT까지 잡으면서 4연승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시즌 초반에 제가 경기를 볼 때는 정말 그 체하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체하는 느낌이었는데 요즘 보면 가스공사 보면서 가스 알면서 먹는 듯한 느낌. 네. 그 유명한 그 이제 밈 있지 않습니까? 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제 광고죠. 이렇게 가슴 대고 네. 막 체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이런 느낌. 혹시 편집장님 이거 가능하면 띄워주세요. 저작권에 문제 없으면. 이게 그 짤이 정말 딱 가스공사의 4연승 이전의 모습과 4연승 이후의 모습을 딱 비교되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고 저희가 사실 그럼 극적인 반전은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유를 좀 얘기를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격은 잘 되고 수비도 잘 된다. 이건데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가스공사가 KCC한테 92대 71 거의 완승을 거뒀고요. 네. 그다음에 KGC한테 이겼다라는 것은 이제 가스공사의 어떤 전력이 정상 궤도로 돌아오고 있다. 이걸 이제 반증하는 어떤 예가 아닌가 싶은데 네. 71대 63으로 승리를 갖다 거뒀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공격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이대성 딜레마가 풀리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대성 딜레마를 하면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자주 다뤘지만 많은 볼 소유나 어떤 이제 경기 운영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있었는데, 자 그럼 가스공사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느냐? 일단 라인업의 어떤 변화, 그렇죠. 원가드 라인업 활용이 이제 또 해법이 하나 되고 있죠. 네. 그렇죠. 그 이대성 선수에 대해서 좀 이대성 선수에 맞게끔 좀 배치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투가드 시스템을 사용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대성 선수의 어떤 페이스에 맞춰서 지금 가스공사의 어떤 페이스가 굉장히 좀 느렸었고요. 그리고 온도열 선수가 들어왔었는데 이대성 선수, 온도열 선수 2대2는 괜찮았지만 거기에 파생되는 어떤 공격 옵션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대성 선수를 원가드로 놓고 포인트 가드로 줬어요. 거기에 할로웨이 선수를 1옵션으로 전면 배치를 합니다. 즉 이제 이대성과 할로웨이의 2대2 공격에 대한 어떤 시너지를 창출하는 건데, 이 부분이 잘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로웨이가 스크린이 좀 더 강하고, 그리고 할로웨이가 롤할 때 어떤 움직임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대성 선수가 미드레인지 지역에서 어떤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더 많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대성 선수 옆에 배치하는 선수가 게임 리딩을 분담해 주는 어떤 그 이원대라든가 또는 벨랑겔이 아니라 전현우나 아니면 신승민, 그렇죠. 그리고 조상열, 차바위 이런 이제 슛을 던질 수 있는 외곽에서 스트레치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다 놓았기 때문에 이대성이 패스할 수 있는 어떤 그 옵션들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대성도 여기 이제 적극 좀 호응을 하면서 지금 패스 퍼스트 마인드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일부러 패스를 주는 경향들도 좀 있고 슛을 좀 자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공격의 어떤 효율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KT전에서 이대성 선수가 11득점 6어시스트를 했어요. 근데 KT전에서 할로웨이 선수가 25득점을 했고 정효군 12득점, 이대현 15득점을 했어요. 즉 이제 프런트 코트 라인을 살려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KCC전에서는 이대성 선수가 10득점 5어시스트를 했는데 전현우 24득점, 신승민 21득점. 즉 외곽에 있는 어떤 찬스를 봐준 거죠. 그러면서 더 고무적이었던 건 뭐냐면 이대성 선수가 이제 미드레인지로 날카롭게 치고 들어갔을 때 KCC가 거기에서 방어하는 수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습적인 어떤 트랩 들어갔었고 그 트랩 속에서 반박자 빠른 어떤 패스 타이밍으로 전현우나 신승민에게 외곽 찬스를 내주면서 에이스 그래비티까지 보여줬거든요. 제가 이런 모습을 갖다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사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이대성 선수의 이 어떤 반등, 가스공 전체의 반등, 그리고 말씀하신 원가드 라인업 보면서 농구에는 정답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좀 새롭게 하게 된 게, 이대성 선수 본인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원가드가 맞는 것 같다. 그게 핵심적인, 이대성 선수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포인트 1번 보는 게 그냥 나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이제 요즘에 2대 게임이 어떤 농구의 중심으로 가면서 어떤 이제 핸들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 코트에 한 2명 정도 두면서 양쪽에서 균열을 만들어버린 어떤 이런 멀티 핸들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뭐 몇 번 한 적도 있긴 한데, 이대성 선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원 핸들러 체제가 조금 더 코트 밸런스 잡는데 안정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제 예를 들어서 벨랑겔이나 이원대 갔을 때는 뭐 이 선수들이 있을 때 수비 코트에서 어떤 실수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도 뭐 문제겠지만, 공격에서 이대성이 오히려 볼을 안 잡고 뒤늦게 이제 세컨 공격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 다 죽은 채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너 한 번 나 한 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벨랑겔이나 이원대 스팟업 공격 뭐 이런 쪽에 캐치앤슛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대성을 통해서, 이대성이 그래비티가 있잖아요. 이 선수 때문에 지금 미드레인지 공간을 상대 팀들이 많이 잠그려고 하는데, 그 그래비티를 적극적으로 좀 극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 원가드 라인업이, 그러니까 뭔가 원핸들로 불안한데 이대성 막히면 끝인데 뭔가 뻑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 그냥 라인업만 들으면 드는데, 막상 경기를 보면 오히려 시너지 효과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이런, 이게 좀 약간 저는 신선한 좀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제가 3주 전인가 한번
가스공사가 코너 활용을 잘 못한다. 그 부분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그게 뭐냐면 코너 활용을 잘한다는 것은 이대성과 빅맨, 할로웨이, 은도웨이의 2대2 공격의 공간을 넓혀주는 거고 여기에 이제 효율성을 끌어올려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하다. 근데 이대성과 이제 할로웨이 2대2 공격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에이스 그래비티는 높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2대 공격의 그 첫 번째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제 2대 공격에서는 그 볼 핸들러의 어떤 득점, 그 다음에 그 파트너의 어떤 득점인데 최근에는 이렇게 보면 그 스네이크 드리블을 하면서 중앙에서 수비를 찢어놓거든요. 그렇죠. 찢어놓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외곽의 어떤 찬스를 보거나 골 밑에 찬스를 보는, 즉 이제 수비를 찢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동안의 이대성 선수의 어떤 2대2 공격 같은 경우는 수비를 찢어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 수비에 대한 어떤 집중력을 높여주면서 무리한 슛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제 그런 이제 역효과가 있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가들을 배치를 하고 또는 거기에 저격수 스나이퍼들을 배치를 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이대성 선수의 어떤 공격 효율이 올라가고 패스에 대한 어떤 옵션들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렇죠. 3주 전에 얘기했던 제가 코너 활용을 잘하라고 했던 부분하고 맥락이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단 하나 이대성 선수가 여기서 또 입증을 해야죠. 어떤 부분 입증을 해야 되냐면 이 선수가 볼 핸들을 왜 안 시켰냐. 그동안에 너무 불안했으니까. 그렇죠. 특히 4쿼터 클러치 타임이나 이런 데 불안했으니까 그거조차도 극복을 하면서 내가 팀을 끌고 갈 수 있다. 원핸들러로서 끌고 갈 수 있고 승부처에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갖다 보여줘야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인상사전이 딱 이대성의 어떤 뭐랄까요 동전의 양면 같은 모습을 딱 보여줬다는 경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4쿼터에 보면 승부처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어떤 미드레인지에서 스네이크 드리블로 진입을 해서 인상공세 수비를 다 끌어들이고 상대 헬프 수비를 견뎌내면서 박지훈의 코너 3점 되게 중요한 3점 어시스트 하기도 하지만 막판에 되게 터프샷으로 계속 클러치 어떤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득점을 무리하게 시도하다가 인상공세의 추격을 허용한 면도 있었거든요. 이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대성의 정말 딱 그 색깔이 특징이 드러나는 면인데 거기서 어떤 경기 어떤 안정적인 운영 사실 이대성 선수는 숱하게 이 이슈에 대해서 아마 들어왔을 거고 본인도 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여기서 어느 정도 밸런스를 잡느냐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느냐 약간 이제 이대성 선수는 어느 정도 내가 이런 플레이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약간의 경주마 같은 성향을 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향후에 어떤 강팀과의 어떤 접전승부가 많아질 그렇죠.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핵심을 말했다고 보는데 뭐 이대성 팬분들이 이대성 선수를 우호적으로 보는 분들은 아니 이대성이 지금 국내 득점 1위고 뭐 이제 데이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하냐 다른 선수들이 잘해야 되지 않냐. 물론 맞죠. 맞는데 근데 지금 이대성을 원핸들러로 놨다는 거는 뭐냐면 이대성의 에이스 역할을 맡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완전 밀어주는 거죠. 밀어주는 거거든요. 밀어준다라는 건 뭐냐면 승부처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럼 그걸 이제 극복하겠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또 한 번의 어떤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스공사 지금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 바뀐 이유는 가스공사의 어떤 활동력이 지금 살아나면서 그렇죠. 이런 그 가스공사 특유의 어떤 그 수비 전술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지금 최근의 트렌드 그렇죠. 이제 2대2 수비를 막는 어떤 트렌드들인데 또 우리 이동환 기자께서 또 세밀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넥스트 커버리지죠. 넥스트 커버리지죠. 그러니까 넥스트 커버리지는 이 트랩 디펜스 이후에 나오는 수비까지 통칭하는 좀 큰 범위의 수비법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2대1을 합니다. 그럼 이제 트랩을 가죠. 자 이렇게 트랩을 갔을 때, 자 이 롤러를 체크를 해주는데 이제 이쪽에서 그때 이제 그 커버 방법입니다. 그때 커버 방법이 뭐 윅사이드에서 이렇게 오는 방법도 있지만 요 선수가 바로 스위치를 해서 가주는 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랩을 사용하기 위한 전체적인 어떤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이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보면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커버를 가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스위치하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스위치해주면서 전체적인 어떤 수비 활동력을 높이고 수비 에너지 레벨을 높인다. 그러니까 좀 약간 되게 특색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대2 공격을 했을 때 우리 수비법이 전통적으로는 그 최근에 전통적으로 이제 슬라이드를 하느냐 또는 이제 파이트스를 하느냐 여기에 기본을 시작을 해서 그러면 빅맨진이 해치를 소프트 해치를 해주냐 쇼라고 말하는 소프트 해치를 해주느냐 아니면 하드 해치 블리츠를 해주느냐 이 방법이 사실은 전통적이었는데 여기에서 더욱 이제 강한 이제 핸들러가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원타임에 있는 선수 또는 이제 전체적인 5명의 선수가 트랩의 어떤 함정을 파는 그런 이제 전술로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개념이 넥스트 커버리지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랩의 어떤 그 힘을 극대화하기 그렇죠. 위한 어떤 네. 팀 수비법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고 네. 자 필 스위치는 필 스위치죠. 예. PLL 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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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필을 깎다 뭐 배를 깎다 사과를 깎다 예. 할 때 그 깎다 그렇죠. 그 필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현대 농구에서 워낙 이제 선수들의 어떤 드리블 돌파 능력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법은 자 이 선수가 뚫렸을 때 어떤 이제 헬프 수비가 오느냐인데 여기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전통적인 어떤 수비법은 빅맨이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이제 뚫리면은 이제 이쪽에서 헬프를 와서 림을 보호해 준다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뚫고 지나가면은 여기서 와주고 이렇게 스위치해주고 네,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네. 가장 근방의 거리에 있는 선수가 이제 스위치를 해주는 건데 네, 그 그렇죠. 예.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 선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원 패스 거리라고 네, 뭐 이제 네. 감독님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원 카운트 뭐 이렇게 네, 말씀을 원 카운트. 네. 원 카운트 거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수비법의 핵심 그겁니다. 그러니까 외곽 선수끼리 서로 이제 서로의 어떤 볼을 가지고 있는 선수의 어떤 공격 상황을 보다가 아, 우리 수비수가 뚫렸다. 그럼 과감하게 스위치를 해주고 이 선수가 가지고 그리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스위치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스공사 요즘 수비 모습 보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넥스트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드리블 돌파를 허용했을 때 왜냐면 스위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계속 서로 커버를 해주는 수비다 보니까 스위치가 일어났을 때 드리블 돌파를 허용하면 또 스위치 주고 또 스위치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KCC전 같은 경우는 전창희 감독님이 가스공사의 이 수비법을 파악을 하고 하이로 게임으로 이거를 이제 조금 약간 미스매치를 좀 공략하려는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결국엔 실패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스공사 이 수비법도 활용을 하고 있다. 필스위치 이거는 되게 요즘에 트렌디한 수비법이에요. 그렇죠. 정말 많이 쓰는 예, 수비법이에요. 많이 예. 쓰고 이게 넥스트 커버리지의 또 어떤 그 한 종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여기에서 좀 더 나간 게 핫 디펜스죠. 예, 핫 디펜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트랩을 보통 이제 우리가 2대1 수비할 때 자, 여기서 이제 2대1 수비한다고 치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2대2 수비였던 트랩은 이렇게 이제 핸들러 수비수와 스크리너 그렇죠. 수비수가 같이 트랩을 거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롤러가 빠져나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수비를 보통 이제 2대2 수비 트랩으로 보는데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핫 디펜스는 요 이제 원 패스 원 카운트 거리에 있는 다른 퍼리미터 수비수가 트랩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2대2가 일어나면은 네. 여기서 트랩을 가고 이 스크리너 수비수는 자기 이제 마크맨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식으로 가면은 자 그러면 여기서 원 패스 거리 그럼 이렇게 커버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커버 이런 그렇죠.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로테이션 방향을 일반적인 어떤 트랩 수비랑 다르게 해서 꼬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가스공사도 그렇고 KGC도 좀 KGC 그 이제 캐롯도 캐롯. 쓰고요. 네. 이제 KCC도 씁니다. KCC는 저희가 이따 얘기했는데 KCC가 이 수비법을 활용하는데 라거나 때문에 이걸 쓰는데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수비에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KCC 얘기할 때 그렇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수비법이 2대2 수비법이 여러 가지 다양화돼 있는데 이런 수비를 이런 세 가지 수비를 기반으로 해서 넥스트 커버리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NBA나 또는 이제 KBL에서 지금 좀 많이 쓰고 있다. 이 부분 이제 경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이 수비는 정말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굉장히 좀 위험한 수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순간적인 어떤 패스 한 방에 뚫릴 수 있고 또는 나머지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오픈 찬스가 바로 나는 그런 수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잘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 팀의 수비의 어떤 유기적인 조직력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비시즌에 가스공사 연습 경기를 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이거를 좀 대학 팀들과 연습 경기에서 써보고 그랬었어요. 근데 대학 팀 레벨로는 굉장히 뭐 큰 문제 없이 통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KBL 레벨에서는 이게 진짜 말씀하신 조직력이 완벽하지 않으면 거의 다 뚫려요. 그리고 활동력이 네. 좋아야 돼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헬프 타이밍. 그렇죠. 이거 타이밍 약간이라 어긋나거나 서로 약속이 안 맞으면 엄청 뚫리는데 그렇죠. 그 이제 1라운드에 이 수비를 종종 썼어요. 가스공사 시도를 했는데 이게 뭐 이제 예를 들어 선수 개개인의 어떤 호흡이 안 맞는다든지 커버 와줘야 되는데 안 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뚫리면서 그냥 저거
못 쓰고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수비법 가다가 또 로테이션 안 맞아서 실점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가스공사가 한 열흘 이상의 어떤 기간 동안 한 경기만 없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그때 동안 이거를 좀 많이 다듬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조직력이 진짜 많이 올라오면서 3경기 연속 4경기에서 70점대 이하의 어떤 실점을 기록하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심해서는 안 돼요. 가스공사는 원래 이렇게 할 수 있는 팀인데 그동안 너무 못했던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스공사 팬분들한테 좀 더 보너스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많이 불질렀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가스로 그냥 불을 확 질러버렸는데 그러니까, 예. 이제는 좋은 걸로 폭발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속이 너덜너덜해지겠네요. 너덜너덜. 네, 자 KGC 인상공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승 4패 1위를 달리고 있고 KT에게 승리 그리고 가스공사한테 패했지만 삼성에게 77대 73으로 승리를 거두면서 여전히 극강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뭐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살짝 다운되는 느낌은 있었지만 그래도 2승 1패 역시 강력한 강팀이다. 그렇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선수들도 많이 하는 말인데 연패를 안 하는 팀이 강한 팀이다. 그렇죠. KGC가 잠깐 2연패 빠진 때 있었지만 그 이후에 뭐 가스공사전 사실 좀 아쉬운 패배지만 네. 바로 삼성 잡아내면서 네. 그러니까 삼성이 지금 전력이 정상이 아니라고 하지만 되게 까다로운 팀이거든요. 네. 바로 이렇게 잡아내는 거 되게 좋은 것 같고 그 핵심에 이제 있는 선수들 저희가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시 이제 MVP 후보로 이제 거론할 수 있는 변준영 이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동환 기자가 이 선수 이름 이 선수 별명이 코리안 어빙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동환 기자가 이제 어빙이 아니다. 이제 돈치치다. 변치치. 변치. 그거를 이제 써놨는데 제가 지웠어요. 네, 그렇죠. 야 투머치다 약간. 그렇죠. 약간 투머치. 돈치치 저희가 돈치치 이제 플레이 많이 먹는데 너무 대단한 선수긴 하거든요. 돈치치.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변준영 선수가 이제 돈치치 실제로 요즘에 엄청 좋아하고 좀 플레이 참고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피지컬에 앞서는 플레이는 못 따라하더라도 어떤 패스의 어떤 각을 보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좀 많이 참고를 한다는데 그러니까 이 선수가 사실은 이제 그 뭐 지난 한 2, 3년 동안 어떤 세부적인 약점들이 있었고 저희가 뭐 이류농구에서 언급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그 약점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되게 좀 안정감 있는 가드로 좀 스텝업을 한 것 같아요. 예.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된다. 더 할 수 있어요, 이 선수. 전 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높게 변준영의 재능을 높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점이 없잖아요, 지금. 선수가. 그러니까 지금 KT전에서 특히 이제 초반에 KGC가 달아날 때 노골적으로 드러난 건데 요즘에 이제 변준영 상대로 예전에는 변준영이 점퍼가 약하다 보니까 3점은 기습적으로 던졌지만 미드레인지 이것도 유혁 기자께서 한 2년 전에 직접 얘기했습니다. 미드레인지가 없다. 게임이 없다. 근데 이제 그걸 노리고 슬라이드 스루 뒤로 지나가는 어떤 이제 정성호가 뒤로 지나가면서 막는 공간을 주는 이런 수비를 많이 예전부터 썼고 이번 시즌에도 몇몇 팀들이 스타트할 때 그런 식으로 수비를 하다가 이 변준영의 풀업 3점과 미드레인지 뱅크샷에 엄청나게 당하면서 지금 팀들이 약간 혼동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변준영이 지금 그동안 조금 자신의 어떤 강점이 전혀 아니었던 점퍼를 어느 정도 장착을 하고 여기에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디시전 메이킹이 되게 안정화되면서 예전처럼 무리하고 약간 어떤 1대1을 치중하는 모습이 거의 지금 사라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삼성전이 끝난 이후에 그때 굉장히 중요했던 승부처에서 변준영의 미드 점퍼가 나왔어요. 왼쪽으로 돌파를 하면서 오세근과 2대1을 하는 척하고 왼쪽으로 돌파를 하면서 엘보우 지역, 왼쪽 엘보우 지역에서 이제 미드레인지 점프를 꽂아나면서 굉장히 좋은 득점을 갖다 올렸는데 그거 이제 오세훈 선수가 얘기를 합니다. 경기 후에 이제 약속된 플레이어고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믿음이 이제 변준영한테 있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변준영은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요. 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 마인드적인 부분만 좀 가다듬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MVP급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캐럿전에서 중간에 이렇게 보면 이정현 선수하고 뭔가 경쟁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실책을 하고 다시 이제 근데 다시 폼으로 또 빠르게 또 돌아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냉정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뭐 지금도 잘하고 너무 잘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다 이 선수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김승희 감독님도 이제 제가 최근에 울산에서 뵀는데 그때도 이제 먼저 변준영 얘기를 꺼내면서 최고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죠. 양희종 선수도 뭐 이제 일부러 좀 후배 기살려주기 위해서 잘 하시는데 이 선수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아지는 시즌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 둘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아, 이거는 객관성이 떨어지잖아. 객관성이 떨어지잖아요. 너무
어쩌죠 약간 이런 그럼요. 멘트다. 김승희 감독이 이제 자기가 키웠다. 이거 살짝 자랑하고 싶은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맞아. 양희종은 어떤 그 KGC의 정신적인 지주 아닙니까? 네. 당연히 변준영 우쭈쭈 해줘야지. 그렇죠. 물론 네. 너무 잘해요. 잘하는데 네. 그러지 말고 뭐 예를 들면 추일승 감독이나 네. 그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네. 그 이제 중립적인 분들한테 딱 물어보고 그래. 네, 딱 그렇죠. 물어보고. 약간 편안적인 분들의 또는- 코멘트다. 또는 네. 이제 그 라이벌리를 형성할 수 있는 김선영. 네. 뭐 김선영. 이런, 뭐 이런 선수한테 물어보고 아, 네. 해야 되는데 뭐 어쨌든 변준영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우쭈쭈 하는 정신적 리더 이 양희종이 최근에 이 수비 존재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선수는 지금 네. 딱 맞는 보직을 맡은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왜 그 KGC에서 간판 스타로 있을 때 가끔 이제 무득점 기록하고 막 기록이 굉장히 안 있었거든. 그때 양무록이라고. 그렇죠. 별명이 그래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우리가 지어드리겠습니다. 예. 코리안 터커다. 코리안 터커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이 선수가 진짜 의미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KGC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네. 뭐 되게 잘 하고 있지만은 이 오세근 선수의 페이스가 왔다 갔다 해요. 물론 네. 김상희 감독님은 이거는 뭐 페이스의 차이가 오세근이 못한다기보다는 뭐 그냥 경기에서 힘을 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제가 봤을 네. 때는 이 선수가 이제 나이도 있고 부상 여파도 있다 보니까 약간 이제 업앤다운이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죠. 이건 오세근 맞아요. 선수 잘못은 아니라고 봐요. 네. 예, 그때 관건은 자 그럼 누가 그 뒤에서 커버를 해주느냐. 네. 예, 그러니까 공격적인 측면에서 뭐 변준영이나 다른 선수를 커버를 해주는데 자 이 양희종 선수가 오세근의 파울 트러블이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나와서 수비적으로 트랩 디펜스 아니면 스위치 수비 이런 걸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경기 분위기를 확 바꾸고 지배를 하는 상황이 요즘에 되게 자주 나와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후반전에 특히 보면 중요한 순간에 이제 그런 팀 디펜스에 의한 스틸 거기에 따른 그 손쉬운 속공 레이업 이런 걸 넣으면서 흐름을 확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KGC가 저는 어떤 느낌이 있었냐면 이 팀이 굉장히 지금 잘 나가는데 약점이 있다. 어떤 약점이냐? 모션 오펜스에 의한 기복. 예. 그러니까 그렇죠. 스펠맨이 아마 외곽에서 이렇게 던지면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안 되면서 그 의존도가 많아지면 KGC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보충제들이 이제 등장을 하죠. 변준영의 스텝업, 그다음에 오세근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멀로와 양희종입니다. 그러니까 스펠맨이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뭔가 꼬였을 때 못 녹아와서 좀 착착착 정리를 해줘요. 맞아요. 양희종이 같이 도와줘요. 네. 둘이 그렇게 착착착 정리를 해주고 나가면 나머지들 또 주전 라인업이 정신 차리고 들어와서 이제 자기 경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식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예. 최근에는 또 오세근, 문성곤 이 두 선수가 사실은 뭐 잠부상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비중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양희종이 와서 딱 정리를 해줘요. 추전 시간 늘리면서 이건 정말 대단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벤치 유닛들이 그러니까 어떤 주전들의 경기력이 떨어졌을 때 약간 어떤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뭔가 새로운 승부수의 그렇죠. 어떤 카드가 된다는 것. 흐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예, 네.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뭐 이제 사실 이제 KBL은 40분 게임이고 그래도 아직은 이제 약간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들도 있고 물론 이제 각 감독님들이 어떤 에너지 레벨 극대화해서 로테이션을 풍부하게 돌리려고 하시지만 그 공격적인 측면 아니면 경기 흐름을 잡는 측면에서 결국에는 주전들이 뭔가 해줘야 되는 분위기가 아직 강한 팀들이 몇몇 팀이 있지만은 KGC는 이 양희종과 데릴멀로 진짜 사실 가스공사전도 스펠맨이 경기력이 좋지 않았어. 스펠맨이 좀 뭔가 망쳐놓으면 몰로가 나와서 분위기 확 바뀌면서 쫓아가고 그렇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양희종 그리고 멀로 진짜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2라운드까지 딱 봤을 때 뭔가 나온다라고 봤었는데 뭐 그건 뭐 다 아시겠지만 KGC는 거의 최상위권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네. 상태에서 별다른 이제 어떤 부상 변수나 이런 부분이 없으면 최상위권으로 갈 것 같고 양희종 선수 그 지난 시즌에 SK에게 챔피언 경쟁전에서 패한 뒤에 제가 양희종 선수 만나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때 딱 보면서 잘한다. 잘하긴 잘한다. 힘들어요, 형.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은퇴 언제 할 거니? 그걸 물어보셨나요? 네. 은퇴하긴 할 거니? 네. 그랬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뛰는 걸 봐서는 5년 해도 됩니다. 더 뛰어도 돼요. 네. 함지훈하고 경쟁을 하세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더 뛰어도 됩니다, 진짜. 네, 그 정도로 진짜 그러니까 지금 양희종도 그렇고 지금 사실 함지훈도 그렇고 이 같은 드래프트 클래스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 드래프트가 진짜 황금 드래프트. 뭐 당시에도 얘기가 정말 많았지만은 그렇죠.
진짜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게 그때 당시 선수들이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알짜가 정말 많았어요. 예, 대단한 드래프트였다. 예,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KGC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KGC가 또 하나 이제 짧게 하나만 얘기를 하면 이 팀이 지금 후반에 승부수를 걸어요. 아, 그렇죠. 예, 전반에 힘 배분을 하고 후반에 승부수를 거는데 그래서 전반에 뭐랄까 뒤지면서 후반에 그 역전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게 굉장히 짜릿해요. 짜릿하고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분석을 한번 다음 주 정도에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득과 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요 얘기 좀 했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KT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6승 10패입니다. 공동 9위고요. 네. 아, 지난주 3경기 전부 다 패했습니다. 네. KGC전 그리고 KCC전 가스공사전 전부 패했고 특히 KCC전은 조금 약간 뭐랄까요? KCC 입장에서 완전히 기가 살아나는 승리였고 분위기 반전의 승리였고 네. KT 입장에서는 이거 한없이 바닥으로 가는 네. 예, 그런 패배였습니다. KT가 수비력 어떤 수비 정돈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좀 올라가는 듯 하더니 지금 다시 완전히 미끄러지고 있어요. 예. 지금 이렇게 보면 KT는 진짜 공격호가 완전히 사라진 느낌입니다. 네, 좀 심각해요. 지금 사실 경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시즌 초반에는 어떤 정성우나 이런 선수들 어떤 볼 핸들링을 조금 활용해서 하다가 좀 이제 이게 좀 셋톱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거기다가 이제 양홍석도 부진하고 이러다가 이제 최근에는 이제 좀 모션 오펜스 빈도 늘리고 볼 없는 움직임 늘리고 여기 아노시케의 어떤 추천 시간을 극단적으로 좀 늘려가면서 좀 이제 아노시케의 어떤 슈팅력과 득점력 활용하려고 했는데 아노시케마저 효율이 안 나니까 네. 이거는 진짜 지금 공격이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가스공사 요즘 아무리 수비 좋아졌다고 해도 KT 63점은 사실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노시케 고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아. 저희가 뭐 이제 뭐 자막으로 좀 정리를 했지만은 양홍석의 옵션이 이제 일단은 위력이 떨어집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네. 다뤘죠. 양홍석이 어떤 한계가 좀 보이는 상황이고 정성우는 사실 공격에서 그렇게 비중을 많이 높이면 이 선수 수비에서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수비에서 워낙 역할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김영하, 김동욱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럴 때 사실은 해법으로 어쨌든 KT가 지금 수비 에너지 레벨을 많이 올리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오래 쓸 수는 없어요. 예, 여기에서 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네. 뭐냐면 KT 관계자분이 얘기해 주신 건데 김영환 선수는 스타팅으로 안 쓰면 중간에 쓰면 굉장히 좀 안 좋아진다. 그래서 스타팅으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를 이제 활용하는 부분에서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다. 또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하윤기의 스텝업 뭐 얘기를 했지만은 이 선수도 사실 뭐 폭발력이나 지배력이 있는 수준으로 공격력을 네. 갖춘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노시케에게 굉장히 많은 옵션이 가고 네. 있는데 그러니까 아노시케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컵 때랑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플레이하는 맞아요. 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 뭐 공 잡고 예를 들어 인상공사전을 보면은 스펠맨과 이제 매치업이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제 막 그 약간 그 뭐랄까 피버풋 잡고 그냥 페이크 막 계속 스텝 페이크 하다가 그냥 슉슉슉 던져버리고 예. 그걸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그 감독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예. 왜 예. 왜 상대하고 싸우고 있냐고. 아 어. 섀도우 복싱 혼자서. 왜 예. 혼자 상대하고 싸우고 있냐고. 예. 팀은 안 보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슈팅력도 좋고 뭐 득점력을 갖추고 있는데 진짜 이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동작들이 많이 나오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공격 흐름도 다 죽어버리고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점퍼가 들어가는 날도 있죠. 잘 들어가는 날은 진짜 무섭습니다. 누구 안 부러운데 이게 안 들어가는 날은 그냥 팀 전체 공격이 그냥 완전히 죽어버리는 상황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1대1 공격을 많이 하는 성향의 선수인데 이거를 잡아주지 못하면 사실 야투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이제 슈팅 어떤 터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시즌 야투율이 35.7% 굉장히 좀 저조한 수준이고 3점 슛을 28%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KT에서 공격 비중이 가장 높고 1옵션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KT의 어떤 공격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KT가 여러 가지 뭐 이제 해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이미 이 소식을 좀 접하신 분들도 있지만은 지금 KT가 필리핀 아시아 쿼터 영입을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확정 단계는 아니고요. 네. 다만 이제 12월에 이제 그 해당 선수 지금 후보군이 좀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 필리핀은 이제 대학 리그가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나는 대로 아마 합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죠. 이 선수의 기량에 대해서 호평이 좀 많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네. 요거는 저희가 조금 더 확정이 되면은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참 글쎄요.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악순환이 되면서 좀 뭔가 빠져드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참
안타깝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KT 팬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 8승 10패 6입니다. 자, LG전 승리를 거뒀지만 이후 DB KGC에 졌는데, 자, 지금 이 팀은 일단 부상이 은석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성에 무슨 죄를 진 것 같다. 뭘 또 전생에 죄를 져 그런 얘기를 진짜 초보 감독이 그런 얘기를 아니 왜 이렇게 다치냐? 많이 돌리니까 다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호연 선수 지금 이동현 선수 다쳤고요. 김시련 선수 복귀를 했는데 지금 데릭슨이 디비전에서 또 다쳤어요. 무릎을. 다쳤습니다. 또 지금 이제 의사 감독님 말씀으로 한 6주 정도라고 네. 하는데, 지금 일시 대체 외국 선수를 찾고 있다고 하죠. 지금 삼성이 지금 앞으로 2, 3라운드가 되게 고비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그러면 삼성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봤을 때 원트랙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삼성이 사실은 이제 이호연이나 이동엽이 이탈을 하면서 가드진이 붕괴될 수도 있겠다. 물론 김신혜 선수 돌아오지만 뭐 컨디션이 완전치는 않고 김신혜 이정현만으로 버티기가 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공격을 주도한 1쿼터부터 4쿼터 초반까지 공격 주도한 선수가 이호연이었고 공수를 그 조율한 선수가 이동엽이었는데 그렇죠. 이 두 선수가 없어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정현에 대한 그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 제가 볼 때는 이정현 선수가 지금 컨디션에서 더 올라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을 잘 배분해서 써야 되고 4쿼터 승부처에서 막 뭐를 해야지 1, 2, 3쿼터에 뭐를 하게 되면 4쿼터에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 김시래 선수 지금 들어왔는데 김시래 선수 빨리 올려야죠. 빨리 올려야 되는데 문제는 이 두 선수가 있을 때 그 활동력을 가지고 과연 삼성 수비 시스템 맞출 수 있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봤거든요. 근데 여기 김강철을 투입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서 잘 맞춰 갔어요. 네. 그리고 LG한테 승리를 갖다 거뒀어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디비전도 솔직히 잘했어요. 잘했어요. 맞아요. 잘했는데 데릭슨이 다쳤어요. 네. 그러면서 이선 알바노한테 당했어요. 네. 나쁘지 않았어요. 네. 나쁘지 않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데릭슨이 다친 게 이제는 좀 커 보인다. 굉장히 커 보인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백코트 쪽에 이제 이호연 그리고 이동엽까지 다쳤을 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은희석 감독님이 이 데릭슨 출전 시간을 좀 많이 늘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테리와 데릭슨을 비등하게 가져가거나 어떨 때는 테리를 더 활용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개막 초반에 1라운드 때 말씀드렸던 이원석 테리 어떤 페인트 좀 보호 여기에 이제 바깥쪽에서 어떤 이동엽을 중심으로 어떤 퍼리미터 활동력 이걸 통해서 수비 기반에다가 김실의 이정현이 딱 이제 한 방을 팍팍팍 날려주는 어떤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그들이 다 부상을 당하면서 무너지다 보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데릭슨이나 이정현의 좀 의존도를 좀 어쩔 수 없이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지금 투트랙이었다가 원투랙으로 결국 가는데 여기서 또 데릭슨이 다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이제 은석 감독님이 좀 이제 그렇게 성토를 하시는 이런 상황이 됐고, 지금 이제 삼성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버텨야 돼요. 예, 지금은 그 시기인 것 같아요. 예, 현재 상황으로서는 잘하고 있는데 저는 조금 급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조금 급했다. 예, 그러니까 이정현이 34분 48초를 뛰었고 데릭슨이 33분 6초를 뛰었잖아요. 네. 좀 많이 뛰었어요, 사실은. 많이 뛰었어요. 네, 좀 많이 뛰었고 원트랙으로 가져가는 건 맞는데 좀 더 로테이션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로테이션을 했었다면, 그러니까 지는 건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잘 버티면서 SK 같이 잘 버티면서 이제 도약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을 해야 되는데 살짝 좀 급하지 않았나.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투트랙이었었는데 이제 원트랙으로 바꿀 수밖에 없죠.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보면 부상자가 지금 많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근데 이 팀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원트랙으로 가지고 가더라도 로테이션은 좀 활발하게 하면서 좀 끊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수들 어떤 컨디션에 상관없이, 예를 들면 이제 장민국 선수가 지금 또 괜찮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든가 그런 이제 장민국이 잘하고 있다는 거는 가드 중심의 어떤 그 패턴에서 포워드 중심의 어떤 패턴을 좀 섞으면서 장민국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런 이제 그 패턴의 어떤 변화 또는 공격 시스템의 어떤 변화 속에서 로테이션을 좀 더 많이 돌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근데 삼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데릭슨이 좀 크긴 한데 생각보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디비전 KG 시즌 둘 다 사실은 지금 상태라면 그냥 확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는데 네. 사실 가스공사 지난주에 가스공사전이 대패한 거 외에는 네. 전부 다 접전으로 가요 무조건. 그렇죠. 예, 이게 삼성이 달라진 힘이라는 거죠 맞죠? 이번 시즌에. 네.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LG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LG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LG 이제 9승 8패 4위인데요. 네. LG가 진짜 끈질긴 팀이 됐고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섞여 있는데 네. 요즘 이 선수 얘기는 일단 먼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탕. 네. 아, 구탕. 네 정말 신선해요. 이 선수가 사실 당초에 우리가 윙맨 자원이다. 그렇죠. 키도 좀 썩였고. 네 그렇죠. 네. 저희 이렇게 작게 올랐죠. 네. 근데 운동 능력 좋아요. 맞아요. 근데 비시즌 때 좀 놀았어. 네. 네, 조상현 감독 말로. 그래서 몸무게 좀 쪘어. 맞아요. 그래서 빼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했어요. 맞아요. 와서 그못 만드는 운동 엄청 많이 했죠. 네네. 구탕이. 예. 그러니까 비시즌에 좀 놀고 여기 와서 정신 차리고 또 훈련도 열심히 한대요. 네. 그 D리그를 보냈어요. 네. 네. 그리고 뭐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다시 봤더니 D리그에서 봤더니 이 선수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 그렇죠. 예. 원래는 이제 좀 방방 띄워주고 리바운드 잡아주고 그리고 외곽에서 석점 탁 던져주는 어떤 3&D 또는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뭐 1대1 아이솔레이션 같은 이제 KGC 아반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선수가 볼 핸들링이 돼요. 그것도 잘 돼. 저도 예. 굉장히 잘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상현 감독님이 그 이제 모비스전 끝나고 네. 이 구탕의 패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어떤 네. 센스다. 네. 2대 게임에서 네. 남다르다. 네. 당연히 근데 당연히 한국에서 볼 수 없겠지. 필리핀 사람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친근감을 애정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선수가 정말 예상 밖의 재능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LG 엄청난 반전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구탕이 네. 이런 네. 폴란드링이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송교창이라든가 양홍석이라든가 이우석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갇혔으면 하는 그런 볼 핸들링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자유자재로 했었어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대학 시절에도 사실은 대학 시절에 3번이었는데 필리핀 선수 좀 작으니까 3번이었는데 그런 식으로 메인볼 핸들러 역할을 순간순간 하면서 그런 2대 공격을 가끔씩 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잘해요. 예. 아 진짜 잘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의 패싱 게임 뜻밖의 패싱 게임 능력이 LG 전체 이제 LG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 중에 하나가 이 세컨 유닛에서 김준일을 완전히 살려주는. 예, 즉 김준일이 요즘에 득점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렇죠. 사실 저희가 뭐 김준일의 어떤 부분들, 뭐 수비적인 부분들, 공격에서의 어떤 자기 색깔이 너무 좀 이제 예전부터 가져온 색깔을 이제 LG의 어떤 템포에 맞춰주지 못하면 이런 거 얘기했지만 구탕이 살아나고 구탕이 2대 게임으로 김준일이 직접 가거나 김준일 스크린은 아니더라도 김준일이 순간적으로 로포스에 자리 잡는 걸 너무 좋은 타이밍에 패스를 주다 보니까 네. 김준일 커닝의 구탕이 세컨 유닛 라인이 에너지 레벨과 어떤 경기력이 올라가면서 LG 전체 팀 전력이 좀 달라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네. 구탕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서 LG의 이제 근원적인 약점, 마레이, 이재도, 이간이 중심이었던 2대2 공격밖에 없다라는 그죠 공격 루트가 단순하다라는 그런 약점들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굉장히 다채로워졌고 또 그렇죠. 구탕이 운동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윙맨 자원으로서 리바운드라든가 높이에서 또는 매치업에서 뒤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보면은 지금 조상현 감독님이 이제도 윤원상이랑 같이 코트에 세우시기도 합니다. 네.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죠. 구탕이 힘도 좋고 운동이 좋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 선수가 정말 굉장히 신비로운 선수, 약간 여러 가지로 약간 독특함이 갖춰져 있는 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구탕에서 온 이제 선순환 효과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LG 투트럭이 완성이 됐고 세컨 유닛이 강화가 됐고 높이의 어떤 약점, 그 윙맨진의 약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윙맨진의 약점이 보강이 됐어요. 즉 LG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떤 팀과 이제 싸워도 해볼만하다. 라는 그런 전력이 조금씩 완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즌 전에 삼성 LG 그래도 약하다. 캐럿까지. 네. 죄송합니다. 미쳤네.
난 저 엘동역 할 거예요. 다시 엘동역 할 거야. 아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할 거예요. 할 거다. 그래도 할 거다. 네, 엘동역. LG가 굉장히 지금 매력적으로 변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상현 감독이 그 저술적 변화, 구탕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선수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고 또 변화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도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D리그 첫 경기 때 이제 LG가 첫 경기였는데 개막일에 첫 경기였는데 그때 조상현 감독님이 또 뭐 2000 챔피언스 파크에서 열리기도 하시고 오셨었어요. 그때 네. 저도 경기 끝나고 잠시 만나서 구탕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너 네. 잠시 만나서라고 했잖아. 나 네. 점심 먹었다 그러는 줄 알았어. 점심도 먹을 수 있었죠. 네, 네. 네. 끝나고 잠시 이렇게 인터뷰 잠시 뵐 수 있을까요? 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인터뷰 느낌으로.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구탕에 대해서 이게 의도되신 건지 몰라도 굉장히 좀 뭔가 불만족하시는 느낌이었거든요. 말씀들이 아직 뭔가 불안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하셨는데 알고 보니 제가 봤을 때 이거 페이크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많이 쓸 줄 몰랐어요. 그때 느낌 보고 구탕이 마음에 좀 안 드시는 거구나. 아니 그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봤을 때는 구탕이 이제 수비를 얼마나 잘하고 예를 들어서 리바운드 얼마나 잘 잡아내고 3번 자원에서 그리고 이제 3점 정확도는 높은가? 그러면서 이승우하고 같이 쓰면서 어떤 뭐 역할들이 있을까? 이렇게 봤는데 보니까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구탕이 딴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볼 핸들링을 하고 근데 이랬다가 볼링 잘하네? 발상의 전환.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승우 선수는 약간 성장통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탕이 지금 완전 업이라면 이승우는 다운인데 지금 이제 7경기 연속 10점 미만 득점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중 4경기는 무득점. 출전 시간도 요즘에 이 구탕의 어떤 반전이 일어나면서 이승우의 활용도가 줄어들고 이관희가 오히려 이제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출전 시간을 가져가는. 제가 개막 한 2-3경기 때 이승우의 어떤 이 잠재력에 대해서 엄청난 극찬을 했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이 선수의 약간 약점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좀 팀 내 비중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렇죠. 이 선수가 신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장통이 있고 이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기복이 지금 왔다. 그렇죠. 보고 있고 이거는 뭐냐면 필수적으로 좀 거쳐야 될 부분인데 조상현 감독이 뭐 상대가 붙이고 할 때나 패스 줘야 할 때 아직 못 읽는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리드 앤 리액트예요. 그렇죠. 이 선수가 이건 안 돼요 지금. 안 되는데 이승우가 그동안에는 핵심이 아니었고 그 선수가 원맨 숏공을 했을 때 상대가 대처하기가 좀 낯설었는데 이제는 이 선수의 어떤 약점이나 이런 부분을 파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거든요 수비에서.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극복 가능한 부분 그리고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이승우 선수한테는. 근데 경기를 이렇게 자세히 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계속적으로 리드 앤 리트의 어떤 토대를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예전에 그 KGC 우승을 이끌었던 그 썰린저가 그런 얘기를 했죠. 리드 앤 리트에 저는 역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한국 프로농구 역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비디오를 계속 보고 조언을 듣고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분석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쌓인다. 그렇게 이승우 선수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요즘에 조상현 감독님이 이승우에 대해서 하시는 코멘트들이 불과 한 1-2년 전에 이제 유작 감독님이나 조동현 이제 지금 감독님이 이우석에 대해서 하는 멘트랑 거의 똑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봉착한 문제도 이우석이 겪었던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이우석은 이 부분에서 완전히 이제 한 스텝업을 하면서 트랜지션에서 거의 뭐 사실 수비가 불가능한 선수가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불과 한 2년 전에 이우석이 한 루키 시즌이었을 때 유작 감독님이 지금 총감독이지만 감독님이 이제 그때는 줘야 될 때 좀 알아라. 그러니까 너무 좀 뭔가 안 맞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승우가 딱 이우석이 겪었던 거 똑같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트랜지션 할 때 뭐 말씀을 다 잘해주셨지만은, 그러니까 상대 수비의 어떤 대형이나 상대 수비가 몰고 가는 방향을 읽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식대로 그냥 이거는 내 피지컬과 내 스피드와 이거면 통하니까라는 식으로 그냥 들이박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우석은 이제는 말씀하신 어떤 리드 앤 리액트 통해서 뭐 이우석 직접 얘기를 했지만은 상대의 어떤 몇 명이 있는지를 보고 내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고 이런 것들 보면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우석 선수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승우는 내 다운그레이드다. 지금 시점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잘생긴 이우석. 그렇죠. 예. 이승우 선수가 이우석으로 업데이트가 한번 필요한 시점이에요. 예. 지금 또 약간 다시 다운그레이드로 됐어요. 그게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이게 슬램덩크가 이제 그 농구의 교과서라고 말하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강백호가 신현필과 매치업 상대를 할 때 처음에 이제 힘으로 하다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방법을 색다르게 합니다. 너는 떨어져서 사실 하고는 떨어져서 페이스업을 하면 무조건 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강백호는 고집을 부리죠. 그렇죠. 그러면서 야 그럼 해봐. 네. 그래서 해서 이겼어 한번. 네.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게 네. 페이스업을 해서 쭉 들어가면 쟤는 못 막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신현필을 완전히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승우 선수도 해보십시오. 그쵸. 해보고 거기에서 거기에서 넘어서면 좋은 거고 안 된다 그러면 만약 안 되고 좀 살짝 되긴 되는데 효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아마 되게 중요한 과정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 전후로 이제 비디오 미팅 통해서 뭐 코치님들이나 감독님과도 얘기를 많이 할 거고 네. 아마 지금은 내가 하던 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다르게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해 아마 본인도 약간 혼동을 겪는 시기일 것 같아요. 아마 마음고생이 좀 있을 텐데 저는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워낙 재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LG는 이승우 선수가 뭐 살짝 부진하긴 하지만 성장통이다 진짜로. 라는 생각이 들고 이 성장통만 넘겨서면 또 이승우도 무서운 전력이 될 거기 때문에 LG가 지금 굉장히 뭐랄까 좀 다채로운 전력이 됐다. 굉장한 다코스가 됐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는 L동력입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네.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